안녕하세요.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5보 즉 5번째 발걸음 소화전 노즐 반동력 발생 메커니즘에 대하여 2부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소화전 반동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였습니다만은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즉 FA, F 이퀄 MA라고 했는데 힘, 질량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 복습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학교 강의 시절에 첫 학기 시점에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의 하나랍니다. 당신이 체중이 60kg라고 가정을 해서 그러면은 당신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옛날 소방공부 초보 시절에 제가 이걸 가지고 한참을 헤맸던 부분이기도 하여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사실 유책학을 2학기 즉 1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한테 물었는데 그분 애들의 머릿속에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중량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기억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1번으로 많이 맞췄죠. 즉 질량은 W 나누기 G다. 그러니까 60 나누기 10은 9.8은 6이다 약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건 이상하다 60kg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물의 밀도가 1000kg이죠. 물의 밀도가 1000kg 1000 곱 나누기 kg 세제곱미터. 그리고 물의 비중량도 1000kg F 세제곱미터 뭐 이런 걸 봤을 때 비중량 그 다음에 아니요 중량 밀도는 수치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60 이렇게 맞출 수가 찍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1, 2 중에 어느 것을 고르겠습니까? 이걸 흔쾌히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은 당신의 수준은 이미 고급입니다. 답은 2번 60kg입니다. 답을 맞추셨습니까? 중량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지요. 즉 W 이퀄 mg. 근데 이때 W 단위가 무엇일까요? 뉴턴에게 답이 뉴턴이다 까지 기억하고 있다면은 고수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통 하수 시절에는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위적으로 이제 써보면은 60kg 질량이 9.81 m/s/의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600N에 약 600N에 이거를 중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중량은 60kgF로 또 표현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이지요. 요거를 기억해주고, 그것이 이제 mg가 뉴턴의 단위다. QV가 뉴턴의 단위다 하는 것과 이제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우리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킬로그램 F, 우리 체중이, 그래서 중량의 단위와 힘의 단위가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은 중량이 이 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그거가 힘이지요. 중량이란 힘의 다른 표현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면은, 실력이 또 고수지요. 근데 많이 망설여집니다. 중량이 힘일까? 아니면 다른 뭘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보통 힘은 가면 질량, 가속도, F는 ma, 그리고 중량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 mg, W equal mg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중량도 힘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해 봅니다. 다시 말하여 중량은 지구에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정지 상태를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중량. 지탱하게 하는 힘. 이게 기니까 이걸 중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뭐 책에서 본 거를 기억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이라서 그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상으로 힘과 질량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복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속도란 말이 뭘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 가속도의 단위는 메타 퍼 세크의 자성.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 쓰면은 메타 퍼 세크 퍼 세크 이렇게 이제 풀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메타 퍼 세크는 속도의 단위다. 그래서 s 단위 시간 단위 초당.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이다. 증가하는 속도이다. 또는 뭐 감소 마이너스로 증가하는 속도이다. 감소하는 속도도 이제 가속도 마이너스 가속도죠. 감속도 이렇게 하는 용어를 잘 쓰는 걸 못 봤고, 하여튼 단위 시간당 줄거나 늘어나는 속도, 이거를 가속도라고 부른다 하는 것도 그 정의를 알고 있으면은 흔쾌히 얘기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가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이거를 9.8이라고 하고,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가속도의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달의 중력 가속도 뭐 이런 것이 가속도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시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 부분, 반동력 공식, 즉 물리학적 용어로는 충격력이라고 이제 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것은 운동량 변화의 차이, 그 충격량인데, 그거를 충격력으로 계산을 해서 충격력을 유도를 해보면은 F 이퀄 Q V1 마이너스 V2이다. 이렇게 충격력, 즉 반동력,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하는 글을 기억을 하면서, 반동력 발생 메커니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1번. 즉 1번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옥외소화전을 막 그림과 같이 한 30도 각도로 들어 올린 상태로 방수를 하는데, 그때의 반동력이 어느 정도로 발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는 이제 분석입니다.
용례소화, 오개소화전은 65mm 호스에 노즐은 19mm 직경의 노즐이죠. 그리고 0.25MPa 최저압력에서 350rpm이 분사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 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때의 반발력이 구부려 들어 올려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부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반발력 F1을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리 속도를 이제 V1이라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물이 요리 와서 방향이 30도 바뀌어서 갈 때에 이쪽에 기본 초기 속도는 없었는데 나중에 V2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2 개념을 여기서는 V2 쓸 것이 아니고 이쪽에 노즐의 속도를 V1 여기 속도를 V2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풀기 때문에 V1이라고 했습니다. V1은 호스 속도는 유속은 그때 흐르는 유량 나누기 호스의 단면적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350rpm이 흐른다. 이거를 60으로 나누면은 초당 유량이 되고 또 다시 1000으로 나누면은 세제곱미터의 단위로 이제 바뀌게 되지고 3.14 4분의 파이 D자승 4분의 D자승 하는 거는 요걸 미터로 환산한 65mm를 메타로 환산한 걸 곱하면 쓰면 되죠. 그래서 1.75ms의 속도가 계산됩니다. 아주 빠르다고 생각하기가 힘든 속도군요. 그 다음 노즐 부분에서 발생되는 이제 반동력 그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즐 부분 19mm 되는 노즐 부분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거기 제시된 우리 기본 사양에 제시된 350rpm 하는 걸로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20.6m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압력이라는 것이 그 분사되는 부분에 압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압력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즉 토르첼리의 정리에 의해서 V 이퀄 루트 2GH에 대입을 해 보면은 25 그런 거는 0.25MPa를 수도로 환산하면 25로 된다 그죠. 그걸 계산해서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22.13m라는 것이 나오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죠. 7.5% 포인트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속도로 V2로 적용을 하는 속도인데 이것이 과연 뭘 적용해야 될까? 그래서 큰 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겠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 다시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V2 노즐의 속도를 22.14 압력 기준 속도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보면은 1.75는 호스의 속도다 이거죠. 그래서 118.9 뉴턴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흐름의 방향 반대다. 그래서 이것은 12.1kgF로 환산이 됩니다. 9.8로 나누어서. 그러고 보니까 아까는 앞에는 호스에서의 반동력은 1kg 정도였고 여기는 12kg나 나왔다. 12배나 크다. 그래서 이 소화전 노즐 반동력이라는 것은 노즐 부분에서 주로 발생되는 거다. 노즐 부분이 주인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할 때 압력 기준으로 계산한 속도를 쓸 거냐 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걸로 가지고 유량을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노즐의 단면적과 이거를 이제 속도를 곱해보면은 단면적, 면적과 그죠? 그래서 보면 376 rpm이 됩니다. 376과 350을 비교를 해보면은 유량 계수가 되는데, 유량 계수는 이론 유량의 몇 프로로 되느냐, 그것이 유량 계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0.93이 나옵니다. 실제는 93%, 이론의 93%밖에 안 된다. 이론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경우를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식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제법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유량계수의 정의에서 보면은 속도계수 CV라고 하는 것과 수축계수 CC 하는 것의 곱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CV, CC가 똑같은 값이다 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계산한다면 요거를 루터 0.93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0.96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요거가 이제 똑같아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적용할 때는 아마 일로 보고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제로는 한 96 정도 나온다고 기억합니다. 속도 계수도 96, 수축 계수도 96 이런 수준으로 된다고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하여간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동력은 F1, F2의 합이다. 그래서 1kg, 12kg 해서 총 13kg 이렇게 이제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반동력을 F1 플러스 F2라 하는 거에 대해서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로큐 V1 또 요 뒷부분에 F2에서 로큐 V1 하는 것이 마이너스 붙은 것이 나와서 그것이 같이 없어져서 남는 것이 로큐 V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동력, 전체 반동력 F1,2는, 전체 반동력 F1,2는 로큐 V2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상세히 계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놓을 수가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보면은 기출문제 예제를 문제를 한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반동력은 로큐 V1-V2다 해서 V1은 호스의 속도, V2는 그 다음에 노즐의 속도, 이렇게 해서 반동력을 뭐 계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본 것 같은데, 그런 거가 나왔을 때는 이 제기를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동력 계산할 때는 이게 호스 속도가 아닌 노즐의 속도로 가지고 계산하면 최대 반발력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어느 서방책에도 또 이런 건 검토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또 쓸데없는 걸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쉬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시험 문제 시험이 급한 사람은 여기 막 건너뛰도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소화전을 쏠 때는 땅바닥에 호스가 많이 널브러져 딸려 있고, 그것이 이제 반동력이 세면은 뒤로 후퇴하려는 그때도 있을 것이고,
그때의 저항력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호스를 끌고 앞으로 전진해서 화점을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 그걸 호스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힘도 있을 텐데, 그 때의 힘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거를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동력이 30도로 뒤로 작용을 할 때에 지면에 작용하는 수직 힘이 얼마인가, 즉 마찰력에 의한 힘을 계산할 때는 수직력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마찰 손실력 이렇게 이제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동력이 6.35kg로 작용한다. 사람이 이제 거의 그냥 별로 떠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거죠. 호스 속의 물무게는 어떻게 보느냐, 그걸 한 이렇게 해서 한 1호스가 1m, 2m 길이 정도가 들어볼린 거 1m에서 이무 중량이 땅에 닿아서 이렇게 끌린다. 그러면 이 호스 속 물무게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6.6kg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찰 저항력은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수직력 뭐입니까? 반동에 의한 수직력과 무게, 호스의 무게를 합해서 0.3을 곱합니다. 마찰계수 0.3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마찰계수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뭐 0.25에서 0.5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하게 봐서 0.3을 봤는데, 이것이 약 4kg의 힘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뒤로 이거는 정지 상태 또는 뒤로 밀리는 상태, 이때에 4kg의 땅과 접촉하는 마찰 계수가 참 마찰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호스를 끌고 앞으로 전진할 때는 한 2kg의 힘으로 당기면은 호스가 끌려올 수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뭐 호스가 2m 봉거가 좀 약하다면은 그 2배 4kg로도 이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 뒤로 밀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틸 때는 9kg 수준으로 이렇게 버텨주면은 뒤로 안 밀릴 것이다. 그다음 화점 가까이로 가야 된다 할 때는 뭐 15kg 이상 17kg,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2.5kg 소화전 압력 방사일 때는 한 사람이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동력 발생 메커니즘 4대 분석 2. 전예의 0.25MPa를 0.7MPa로 방수하는 경우로 바꿔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호스 내경 노즐 직경 QL, Q 이거는 0.25대 Q입니다. Q1 이렇게 적었으면 이제 좋겠군요. Q1 이거는 0.25대 힘 점 Q. 그래서 이론 반동력을 이제 계산을 해 본다 하면은 우선은 이제 0.7MPa일 때의 방수량을 계산해 내야죠. 그 방수량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Q1의 루트 P2 나누기 P5이다. 그래서 요 안에 숫자가 1 이상이 되는 걸로 해야지요. Q1은 적은 숫자, Q2는 클 거다 하는 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면은 여러분들 기사 시험 무슨 시험 치는데 아주 유용한 요게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걸 막 유도를 한다고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데,
Q는 K 루트 P 하는 공식을 기억을 다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K로 나누면 참 K는 하고 만들어내면은 K는 Q 나누기 루트 P. 그래서 K는 Q1 나누기 루트 P1 또 Q2 나누기 루트 P2 이것이 다 K죠. 그래서 거기서 Q2로 만들면은 Q1에 이런 루트 P2 나누기 P1 이런 식으로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이것이 유용한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 공식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그리고 방수 속도 0.7 메가파스칼 압력 기준 이제 속도만 이제 우리 여기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37m/s로 계산이 나오고, 또 반발력 이론적인 최대 반발력은 각각 F1, F2 각각 계산하지 않고 V2로 집어넣어서 V2 37m를 집어넣어서 360N 가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km 정도의 반동력, 이론적 반동력이 발생된다. 그 37kg 카메라를 혼자서 버티기 힘든 힘이죠. 힘든 힘이다. 좀 말이 이상한데, 그리고 어떤 이제 교재를 또 보다 보면은 반동력 공식 F 이퀄 0.02로 비디자성 하는 이런 공식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공식은 F는 kg F, D는 밀리미터, P는 kg cm 하는 단위를 쓸 때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F 이 공식에 D 밀리미터 19mm, 압력 P는 0.7 메가파스칼을 7kg/cm2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7kg F가 나옵니다. 아주 요번에 계산한 거 하고 비슷하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아마 이 공식도 상당히 잘 해낸 알맞은 사용하기에 알맞는 공식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것이 요즘은 또 뉴턴의 시대가 돼서 뉴턴 파스칼 시대가 돼서 조금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은 땅과 닿고 닿아 있는 호스의 마찰 저항력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봅니다. 호스의 무게는 6.6kg 가는 거를 앞에서 계산했고, 반발력에 의한 수직 분력은 38.5kg로 계산이 되고요. 마찰기에서 0.3을 적용을 해 본다면은 7.5kg F의 뒤로 밀릴 때 저항력이 예상이 되고, 화점으로 당겨서 호스를 당겨서 전진할 때에는 그 마찰력이 2kg 이상 4kg 정도의 이제 그 당겨야 될 힘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추산이 됩니다. 추산이. 그래서 결국 체감 소방수의 체감 그
그 반동력은 정지 상태에서 느끼는 것은 한 30km 정도로 느껴지고, 화점을 향해 전진할 때는 끄는 힘까지 걸려서 한 45km 정도로 힘이 든다. 이건 한 사람이 끄기가 아주 버거운 힘이죠. 그래서 둘이 붙어서 작업을 해야 될 힘이구나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했던 교재에 있었던 반동력 공식을 한번 유도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또 궁금해하는 또 고수들이 중수들하고 해야 되나요? 이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를 한다면 로 QV 가는 것이 저게 일반 공식인데, 이건 단위가 뉴턴이죠. 이 킬로그램 F로 바꾸기 위해서 9.8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초기식은 이렇게 세우고, Q는 AV다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래서 A는 노즐의 단면적이니까 이렇게 4분의 파이D 자승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V자승이 20GP로 이제 되죠. V자승은 V는 루터 2GH인데, 2GH. 그래서 P가 킬로그램 센티미터 스퀘어이면은 이제 H로 수두로 환산하면 10P가 되죠. 그래서 20P로 2 곱하기 10, 20으로 바뀌었고, G는 거의 원래 있는 것이고, 그래서 G로 나누면은 GG가 이제 없어지고, 나머지를 딱 계산을 정리하면은 0.0257까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동력 발생 메커니즘 사례 분석 3. 앞 사례 분석 1, 2에서는 옥외 소화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호스는 40mm죠. 노즐은 13mm, 직경은 13mm, 그리고 압력 0.17에서 0.7MPa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0.17일 때의 방수량은 130rpm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반동력에 대해서는 공식 F=로 0.01로 D자승 P 하는 거가 타당하다 하는 거를 좀 전에 확인을 해 봤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그 0.17대의 압력, 0.7대의 압력에서 반동력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0.17에서는 4.3kF, 약 이제 43 뉴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7MPa, 7kg 압력일 때는 18kgF. 그래서 이거는 막 그리 무려되는 숫자가 아니군요. 그래서 호스를 밀고 당길 때의 저항력에 대해서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2, 3kg 정도가 앞으로 끌고 갈 때는 이제 발생이 되고, 뒤로 갈 때도 2, 3kg 정도 저항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이거 옥내 소화전을 다루는 데는 아무 우려가 없겠다 하는 판단을 하는 선으로 만족을 하고
하여튼 막 최저 한 4km, 최고 해봐야 20km 정도의 반동력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영상 하는 것이 많이 서툰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 구독이라는 것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독은 무료 구독입니다. 저도 이거를 초기에는 돈 얼마 청구될런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무료이니까 좀 안심하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유튜브 사용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독이라는 거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소위 누르면은 숫자가 하나 올라가면서 구독 중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유튜브 여러분들 창에 이것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종을 누르면은 이렇게 삿갓이 씌워지는데 그러면 동영상 올릴 때마다 이 알람 벨 소리든지 진동으로든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그 방식대로 이렇게 신호가 즉각 가주는 시스템이고, 여기 있는 좋아요 버튼 요거를 이제 눌러주면은 숫자가 하나 더 올라가면서 이것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를 이 주인한테 이제 연락을 알려주는 것이 되고, 딴 사람들이 볼 때 이 인기가 있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봐주게 되는 이제 거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방기술 산책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걸 클릭을 하면은 저희의 이 채널 자체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 채널에서 보면은 1보부터 이제 4보까지를 이제 이것까지 지금 올리는 것까지 하면 5보가 되겠는데, 이것들의 영상들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되어서 지난 것들도 쉽게 이제 열람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로그인 하라는 것이 나와서 회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유튜브하고 이제 친하게 되어서 다른 정보들도 재미있는 정보들도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유튜브 시대라고 이제 많이 부르니까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